예, 안녕하세요. 네, 하이명리입니다. 예, 요즘은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시간이나 여러 여건이 돼서 촬영을 이제 자주 해서 좋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이제 개사일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개사일주. 개사일주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개사일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 그 다양한 물론 주제가 있죠. 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특성이죠. 개사일주만이 갖고 있는 매우 두드러지는 특성인데 그게 뭐냐면요. 재관 쌍미격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개사일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손에 첫 번째 꼽는 네, 첫 번째 이제 개사일주를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본인 사주를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게 누구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든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관이라는 건요, 아시겠지만 이제 재성, 그죠? 재성과 관성이 둘 다 아름답게 이제 갖추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어, 개사일주는 어떻다고요? 네, 재성과 재성, 그죠? 재성. 이거는 십성을 아시는 분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재성과 관성이 이 두 가지가 쌍이잖아요. 쌍. 두 가지가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개사일주 그러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죠? 개사일주 안에는 재성과 관성이 함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 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의 지장간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장간은 뭐 미리 학습을 하시거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는 지장간이 어떻게 되죠? 무, 경, 그죠? 병이죠. 이게 이제 사가 갖고 있는 지장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사의 지장간인데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 보면 무는 어떤 거죠? 정관이죠. 네, 이거는 학습을 미리 하신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고 그다음에 경은 뭐죠? 개 입장에서 보면 개 입장에서 본다면 경은 정인이죠. 이게 좀 빨리빨리 이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은 뭐죠? 개 입장에서 본다면 정제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사일주는 보시다시피 정제가 있고요. 정제가 있고 그다음에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옛날 사람들의 시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편제보다는 정제를 좋아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편관보다는 정관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으로는 정제가 있고 관성으로는 정관이 있는데 둘 다 정자가 이제 되니까 음양으로서 정이 되니까 이게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둘 다 그렇게 된 거니까 두 개 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좀 이런 얘기를 또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사실 조금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사실 뭐 십성에 대한 이론을 좀 아시고, 그다음에 뭐 지장간 뭐 이런 거 좀 아시고 하시면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가 아닌 이제 코스상 좀 약간 중급자 코스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그 용어가 있어요. 물론 고서에 나오는 거지만 로, 좌, 태, 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 록좌 태궁을 아시면 개사일주가 갖고 있는 일종의 본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 이것을 어, 더 구체적으로 본질이나 핵심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뭐냐면 일단 록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록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12운성 혹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제가 12운성은 12운성 찾는 법, 12운성 찾는 법을 예, 양간을 샘플로 해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한 게 있긴 한데, 12운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한번 샘플을 한번 다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운기 있잖아요. 네, 운기는 다 아시죠? 네, 운기. 그, 운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 촬영에도 말씀드렸지만 12운성을 잡으실 때는 운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말합니다. 그 운기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렇게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그 나중에 되면 이렇게 손으로도 짚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또 그때 또 우리가 자세히 배우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운기를 적어 놓고 거기서 이제 또 분석하는, 이렇게 좀 약간 공부식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운기 한번 적어 볼까요? 예, 말 그대로 그죠? 자, 추, 인, 그죠? 묘, 그다음에 그죠? 진, 사, 오, 미, 신, 유, 술, 그 다음에 해. 이게 운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이지신 뭐 이런 말로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운기라는 말을 좀 이렇게 좀 자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12운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운성의 이제 록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록이라는 거는 그 여기 12운성에서 12운성은 어떻게 쓰죠? 일단 이건 이제 아까 운기였고요. 12운성 한번 써볼까요?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보통 12운성을 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로, 왕, 쇠, 절, 아니죠. 로광세, 죄송합니다. 병, 그죠? 몸이 쇠해지고 그 다음에 병이 오는 거니까요. 로광세, 병,
사, 묘, 그 다음에 절, 태, 양. 여기까지 이제 양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달 동안 길러지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생, 그 다음에 생욕, 그 다음에 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2운성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게 록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록좌 태궁에서 록이 바로 12운성에서의 록을 말합니다. 이 록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병 있잖아요, 병. 이게 이제 천간이죠. 예, 병이라는 이 천간은 그 운기에서 살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걸 만나게 되면 그 록의 개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운이 왕인데 그 직전의 개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2운성을 잡을 때는 록지를 먼저 잡는 게 사실 정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좀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게 지지고 이게 지지로 올 수 있는 12지신이잖아요. 이게 지지인데 제가 여기다 이 천간에 여기다 병을 쓰면 어떻다라는 거죠? 여기다 천간에 여기다 병을 써놓으면 이 병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12운성이죠. 그럼 여기다도 병을 써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건 병호죠.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이건 왕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록왕세 병사묘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록왕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간지잖아요. 이게 천간 그다음에 지지니까 이게 간지가 병호로는 있는데 병사로는 없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는 만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이 병인일에 태어났는데 여기 월로 이제 살을 만나면 이 사람은 이 기운을 여기에 해당하는 기운을 잘 쓰는 거죠. 록이니까요. 그 뜻입니다. 이게 12운성이 그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병인 일에 태어났어요. 병인 일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월은 자축이며 진사오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5월 양력으로 한 5월경이고 음력으로 4월 정도 됩니다. 이때 태어난 거죠. 이때 월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때를 월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라는 기운을 쓸 때는 아주 잘 쓰는 거죠. 왜냐면 그 기운 자체가 록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예. 이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늘어요. 뭐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보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보세요. 또 운기를 써볼게요. 여기다 이제 칸이 좁아서 그냥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축 인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뒤에는 좀 생략할게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병하고 누가 만나면 사하고 만나면 이것처럼 이거 만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같은 간지는 아니지만 같은 주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이걸 본 거잖아요. 이 달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만나면 얘 힘이 이 병이 갖는 힘이 센 겁니다. 록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 말로 녹봉 먹는다, 나라의 녹을 먹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센 겁니다. 옛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또 여기 병을 넣으면 이게 왕지니까 또
기운이 최고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4도 그렇고 5도 그렇고 화기운이잖아요. 이 둘 다 어디 가면 지지 않는 화기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걸 바라보면 당연히 얘가 힘을 내죠. 힘을 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좀 이 정도 되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같은 이치로 바라볼까요? 이게 이제 사실 논리 싸움인데 논리적으로 보시면 돼요. 무토를 볼게요. 무토. 무토는 아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무토 한번 볼까요? 무토 천간 무토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죠. 천간 무토도 자, 축, 인, 묘, 그죠? 진, 사, 오, 미까지 한번 써보고 이제 이렇게 운기가 있는데 이런 운기가 있는데 무토가 이제 얘네들을 만나는 거죠. 예, 이런 운기가 있는데 무토가 얘네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무는 어디서 또 록이냐면요. 병하고 같습니다. 암기하 그러니까 무하고 병하고 록의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무라는 천간이 살을 만나면 화생토를 해서 그 힘이 무의 힘이 막강해진다. 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무는 많이 들어보셨죠? 무가 오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왕지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힘이 최고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화생토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결론에서 록은 이제 찾는 방법은 아시겠죠? 록은 어떤 힘을 강하게 받는 자리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록은 어떻다고요? 록은 이렇게 같은 기운을 갖든가, 그죠? 병하고 사는 같은 화기운이죠? 그러면 록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만약에 무 입장에서 보면 화생토가 되잖아요. 이게 화기운이고 이게 토기운이잖아요. 화생토의 경우에도 록이 될 수 있어요. 결론 내릴게요. 결론. 이게 중요하죠? 결론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병이라는 천간하고 무라는 천간은 지지 누구 만나면? 살을 만나면 둘 다 힘을 받네요. 그러면 얘네들의 힘이 다 어떤 단계에 이른다? 록에 이른다. 병도 힘이 세지고 무도 힘이 세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사가 무경병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근데 이 무를 보세요. 이 무 얘 잘 보세요. 얘가 개 입장에선 정관이었죠. 개 입장에선 얘가 저기 정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 지금 어디에 들어 있어요? 얘 지금 정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얘 어디에 들어 있어요? 사에 들어 있죠. 무라는 녀석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어느 박스 안에 들어 있어요? 사라는 박스 안에 들어 있죠. 그럼 얘 힘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죠. 그게 록의 개념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록이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록이 사라는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록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참 표현이 참 좋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 딱 두 글자로
참 함축적으로 표현을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한자에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다 모든 나라의 언어는 저마다 장점이 많죠. 그런데 이제 한자의 장점은 이 정말 딱 핵심과 본질을 딱 몇 글자 안에 끌어서 넣는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여기서 결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론 기억나시죠? 병이라는 녀석과 무라는 이 두 첨가는 사를 만나면 같은 화기운이니까 병도 힘이 세고 록의 수준에서 힘이 세고 또 무도 화생토 사를 만나면 그죠? 12지지에서 사를 만나면 화생토를 받아서 얘도 힘이 세니까 역시 록이라는 개념을 12운성상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 얘 아까 있었던 정관 보이시죠? 얘 정관 개의 입장에서 정관이었던 애는 지금 사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네요. 사를 만났네요. 얘가 얘를 만난 거죠. 그렇잖아요. 얘가 여기서 나온 거지만 결국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깔고 앉아 있죠. 얘가 록에 해당하는 거죠. 얘가 힘을 많이 받죠. 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이라는 녀석이 앉아 있네요. 근데 뭐로 앉아 있어요? 정관으로 앉아 있죠. 십성으로 보면. 그러면 이 개사일주는 아무래도 남자의 경우에는 관이 뭐예요? 회사, 직장이잖아요. 남자가 만약에 개사일주예요. 남자가 개사일주면 직장이 어떻겠어요? 이 관을 개사일주 남자면 관을 뭐로 써요? 뭐로 사용합니까? 관을 직장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남자는 직장이 제일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사업을 하고 뭐 전문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게 직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사일주 남자는 정관인데 좋은 직장이네요. 정관이니까 바른 직장이죠. 한마디로 뭐 있는 직장이에요. 브랜드 있는 직장이죠. 누구나 말하면 알 수 있는 직장. 그런 좋은 직장, 다시 말하면 브랜드 있는 직장, 즉 정관을 개사일주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힘이 어때요? 이 정관이란 녀석이 사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그죠? 록의 힘을 갖고 있죠. 얘가 록이죠. 정관 자체가 록이죠. 그러니까 록이 앉아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록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개사일주를 설명할 때 록좌 태궁에서 록좌라는 말은 이래서 이 두 글자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록지에 앉아 있다. 정관이라는 무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론입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무는 정관이죠. 정관은 브랜드 있는 좋은 직장이죠. 그 좋은 직장이 어때요? 힘이 좋죠. 왜? 사를 만났으니까. 사를 만났으니까. 그 힘이 좋으니까 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록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록봉을 받는다 할 때 록이니까 좋은 의미겠죠. 옛날 사람들이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나랏밥 먹는다는 뜻입니다. 좀 속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좋은 의미입니다. 이거 자체가 힘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고 그 직장이 어떻겠어요? 정관인데 록의 힘을 갖고 있으니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진짜 뭐 5대 대기업 뭐 이런 개념이죠. 뭐 삼성, 그죠? 뭐 SK, 뭐 LG 이 정도급 그죠? 말하면 다 아는 다섯 손가락, 그죠? 다섯 가지 뭐 이 정도 개념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직장만으로 놓고 본다면 그게 지금 어느 두 글자에 담겨 있죠? 개사일주를 설명하는 록좌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게 뭐예요? 록좌 태궁에서 태궁을 말씀 안 드렸죠. 이게 사실 또 이 개사일주의 좀 약간 반전? 예, 반전이죠. 여기서 일단 또
한 번 더 반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결론이 뭐예요? 계사일주 남자는 결론 여기다 써볼까요? 자, 볼까요? 계사일주 남자는 뭐 남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성도 또 당연히 말씀을 드리거나 뭐 그렇게 되죠. 뭐 근데 일단 이해를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계사일주 남성 기준 볼까요? 남성이 록좌 태궁이기 때문에 이 록좌를 볼 때 정관이 록에 해당하죠. 직장 남성이 어떻다? 직장이 록이니까 어때요? 직장이 록이니까 직장이 매우 좋다. 그러니까 20, 30대에서 30대 혹은 뭐 직장을 쉽게 바꿀 수 있으려면 한 뭐 30대 후반까지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 브랜드 있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5가지 뭐 5개 5대 기업 그죠? 5개 대기업 이게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잘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또 조심하셔야 되는 이거는 일주만 보고 말씀드린 거죠. 일주만 온리 일주만 보고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잘 들어간다. 근데 지금 제가 잘 회사에 들어간다는 의미지 이 사람이 무슨 뭐 최고 관리직, 최고위직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또 그 사주에서 4개의 기둥이 다 어떻게 되는지 이 4개의 기둥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것을 이 계사일주가 갖고 있는 이 매력을 이 특징을 깨지만 않으면 주변 글자가 그걸 박살내지만 않으면 일단 이건 먹고 들어간다. 남성이 좋은 20대에서 30대 후반 정도까지는 어떤 여러 기업 주변 보시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직장을 바꿨는데도 또 좋은 데 들어갔어.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사일주는 그런 특성이 강하고요. 여성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끝낼게요. 여성이면 어떻겠어요? 여성은 관성을 뭐로 씁니까? 정관을. 여성에서의 정관은 남편복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일단 좀 바르고 괜찮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뭐 훈남, 네, 명석하고 뭐 정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남편복이 일단 있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주변 글자에 의해서 변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록좌 태궁에서 록좌까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어서 또 이 록좌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 태궁의 개념까지 이제 플러스해서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두 번째 촬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